본 영상을 시청하시는 고등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경대학교 공업화학과에 근무하는 손민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릴 내용은 저희 국립부경대학교의 공업화학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과정, 그리고 교수님들이 연구하고 계시는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전체적인 내용은 첫 번째는 공업화학과에 대한 소개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공업화학과의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그 학생들이 우리 과를 졸업한 후에 진로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과 교수님들께서 연구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연구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업화학과는 스마트 코팅이라든지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에너지 저장 소재, 그리고 물질을 분리할 수 있는 분리 소재 및 공정 등과 같이 공업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가치를 지닌 화학 재료나 물질을 개발하고 연구에 관련된 내용을 교육하는 과입니다. 이런 그 과목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화학 소재의 산업적인 응용 관련된 부분도 학습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국내 화학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매년 그 전체 학과에 대해서 그 학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의 좀 자랑일 수는 있지만, 저희 과는 항상 전체 학과 중에서 상위에 평가가 되어 있었고, 2019년도에는 저희 학교에서 학과 평가 1위를 한 아주 우수한 그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교육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는 우리가 2학년, 3학년, 4학년 때 배우는 전공 과목의 기초가 되는 화학 기초 과목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화학, 그리고 일반화학 실험, 또 바이오와 관련된 생물화학,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공학적인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개념을 배울 수 있는 공학 기초 설계와 같은 과목들을 1학년 때 수강을 하게 됩니다. 2학년 때는 3학년, 4학년 때 배우게 되는 전공 심화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전공 기초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화학 과목들이 있는데요. 물리화학이라든지 또는 유기화학, 그리고 무기화학, 또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할 수 있는 분석화학, 그리고 정밀화학, 이런 기본적인 화학 베이스의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기본적인 화학 베이스의 과목들을 이용한 전공 기초 실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학자로서 또는 화학을 공부하는 화학공학자로서의 기초적인 수학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공업수학 과목이 또 2학년 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3학년 때부터는 우리 공업화학과에 잘 어울리는 또는 공업화학과를 이해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전공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학년 때에는 유기화학을 베이스로 분자량이 더 높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라스틱 소재 또는 고무 소재와 같은 재료들을 합성하고 또 이것을 응용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고분자 화학 과목을 수강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고분자 화학 제품에 다양한 기능기를 도입한 기능성 재료 관련된 과목도 3학년 때 배우게 되고요. 고분자를 이용한 복합 재료, 특히 최근에는 이런 고분자 복합 재료를 이용해서 금속 소재를 대처하는 응용 분야들이 활발하게 산업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 소재들이 금속으로 주로 만들어졌다면은 최근에는 경량화, 그리고 연비가
우수한 또 배기가스의 그 배출이 아주 작은 그런 경량 소재를 위해서 이러한 고분자 복합 재료들이 차량 같은 곳에서 이용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이런 고분자 복합 재료 관련된 그런 과목이 3학년 때 포함되어 있고 유기 합성화학 같은 합성을 주로 하는 그런 과목들도 3학년 과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공업화학과는 전 세계적으로도 또는 뭐 국내적으로도 유일하게 이 도료 관련된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학과입니다. 따라서 이 도료 관련된 과목들이 3학년, 4학년 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도료공학, 그리고 도료 관련된 색상 또는 신미성에 대한 또는 감성 관련된 이런 색채화학, 그리고 여러 가지 고분자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기 분석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분자 화학 또는 뭐 복합재료 또는 도료공학 등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공업화학 실험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 수업 시간에는 좀 더 심층적이고 공업화학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 실험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3학년 2학기 그리고 4학년 1학기 때 저희들이 수업을 배정했는데요. 이 캡스톤 디자인은 우리가 어떤 산업계에서 생기는 또는 실험실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학생들이 도출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고 최종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디자인, 설계 또는 재료를 만들어내는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배운 이론적인 수업의 내용을 실습을 통해서 좀 더 잘 이해하고 실제로 산업에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4학년 수업은 3학년 수업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고 실제 산업에 응용이 가능한 수업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양한 촉매들을 이용한 화학 반응 또는 다양한 촉매들을 합성하는 그런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촉매공학,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나노 입자 또는 나노 소재의 그 애플리케이션이 산업적으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노벨 화학상 후보자로 나오셨던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의 그 전공 분야가 이 나노 소재 또는 나노 재료 쪽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에서도 이런 나노 재료 공학을 통해서 학생들이 나노 소재에 대한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 배웠던 도료공학을 베이스로 해서 좀 더 스마트하고 좀 더 기능성이 있는 코팅 재료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런 코팅 소재를 가지고 실제로 응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스마트 코팅과 설계 과목, 그리고 최근에 이제 태양열 전지 또 OLED 뭐 핸드폰이나 이 컴퓨터의 액정으로 사용되는 그런 재료들을 만들 수 있는 유기 발광 소재들 또는 유기 전자 소재들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유기 전자 소재 및 디스플레이, 그리고 다양한 물질 또는 혼합되어 있는 물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우리가 분리해낼 수 있는 이런 분리 소재 기술 또는 기능성 소재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능성 분리 소재 과목까지 좀 더 3학년 때 배울 수 없었던 또는 3학년 때 배웠던 심층 과목들을 베이스로 우리가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발휘할 수 있는 과목들로 4학년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4학년 때는 현장에서 현장 실무를 직접 익히고 현장의 분위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 실습 과목을 여름방학 그리고 겨울방학 때 배정을 해서 학생들이 현장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우리 학과에서 배우는 전체적인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혹시라도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저희 과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를 졸업하고 나면 일부의 학생들은 국내외의 대학원을 진학해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또는 학교를 졸업 후에 정부에 있는 연구소와 같은 국가 과학기술직에 또 진로를 갖고 있고요. 또는 공사나 공무원에 취업을 하는 친구들, 그리고 뭐 또 많은 친구들이 기업체 기술직이나 연구직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졸업생 취업 현황을 보면 사실 너무 많은 회사들이 있어서 다 표현을 못했지만 크게는 저희들이 도료 관련된 분야에서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가는 것이 이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중공업 같은 이런 중공업 회사입니다. 이런 중공업 회사는 회사에서 만든 구조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코팅이라는 수단을 쓰게 되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런 코팅 관련된 학문을 가르치는 학과이기 때문에 이런 중공업에서의 코팅 관련된 분야에서 저희 졸업생들이 매우 잘 취업을 하고 또 매우 매력적인 그런 학생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삼성전기와 같은 전기 전자회사에도 최근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특히 저희 학과의 여학생들이 삼성전자나 전기 쪽에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같은 금속 재료회사, 또 뭐 송원산업, 동성화학 같은 이런 화학회사, 그리고 저희 과의 어떤 특색을 살려서 KCC나 뭐 노르페인트 같은 국내 페인트 회사부터 뭐 인터내셔널 페인트나 조각요턴 같은 국제적인 해외 코팅 회사에서도 저희 학생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졸업 후의 진로는 연구 분야 또는 제조 및 품질 관리 분야, 또 설계 분야,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뭐 기술 영업 분야 등에서 우리 학생들이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서 주로 이제 학생들이 취득하게 되는 자격증으로는 도장 감리사 자격증, 화공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또 안전물, 폐기물 관리기사 등 이런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공업화학과 전공을 잘 살리는 방법은 물론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화학 소재를 다루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쪽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연 현상에 대해서 호기심 또는 관찰력, 논리적인 분석력을 갖고 있는 학생이 저희들이 이제 요구하는 학생이고, 아마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쪽에 관심을 갖고 나의 어떤 장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과에서 공부하시면 매우 효과적으로 잘 공부하실 것 같아요. 꾸준하고 성실한 연구 자세, 모든 분야에서 필요하겠죠. 또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도전하고 탐구하는 능력 등이 저희 과에서 필요한 인재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또 능력을 배양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과에 오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과에 계신 교수님들의 연구 분야, 그러니까 교수님만 연구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한 공업화학과 대학원생들이 같이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성 유기재료 연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도성 유기재료 연구실에서는 유기전자 소재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 유기전자 소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기태양전지 소재로 이용이 되고요. 이 유기태양전지 소재는 여기에서 보이는 사진처럼 태양전지인데도 기존에 무기 소재를 사용해서 굉장히 두껍고 무거웠던 소재를 다음과 같이 굉장히 유연하고 가볍고 또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용이한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아직 무기 태양전지 소재에 비해서는 효율이 떨어져서 상용화되고는 있지 않지만 미래에는 이런 유기 태양전지 소재가 이제 무기 태양 소재를 앞지르고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는 분야고요. 유기 반도체 소재도 역시 현재의 무기 반도체 소재에 비해서 플렉서블하고 얇고 또 이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센서 유기전자 소재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과 같이 이런 DNA를 검출한다든지 최근에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한다든지 또는 단백질 같은 것의 어떤 특징을 검출하는 이런 센서의 역할을 하는 일종의 바이오 센서를 유기전자 소재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활발하게 연구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핸드폰의 액정 그리고 컴퓨터의 액정과 같이 이제 점점 커지고 훨씬 더 선명해지고 있죠. 이런 선명한 소재를 만들기 위한 OLED 소재 역시 유기전자 소재 연구를 통해서 지금 더욱더 고성능의 OLED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전도성 유기재료 연구실에서는 이런 유기전자 소재 말고도 어떤 신소재 개발에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고흡수성 자외선 안정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자외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양에서 나오는 빛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자외선을 많이 쐬게 되면 사람들도 노화가 되고 또 시력도 나빠지고, 이 자외선은 상당히 높은 에너지를 갖는 단파장대의 그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갖고 있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을 쏘이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뭐 도료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고무, 또 자동차 소재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 UV에 조사됨으로써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런 손상을 입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뭐 이런 균열이 간다든지 또는 색깔이 원래 색깔이 아닌 좀 바랜 색깔을 보인다든지 하는 그런 결과로서 얻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 연구실에서는 이런 자외선을 선택적으로 흡수를 해서 다른 소재에 영향을 주지 않게 만드는 고흡수성 자외선 안정제를 개발해서 현장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제들은 아마 산학 협력 과제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에폭시라든지 폴리우레탄과 같은 접착제보다 훨씬 더 내열성이 좋고 나중에 해체가 가능한 폴리아마이드계의 접착제 합성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사용되는 이런 페인트나 또는 접착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자동차를 조립할 때 여러 개의 그런 부품들을 다 용접을 통해서 주로 이제 조이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동차의 경량화 그리고 자동차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용접보다는 접착제를 사용하는 이제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플라스틱 소재의 접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과 철판 두 개를 연결해야 되는 이종 소재 접착 같은 것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런 접착제들은 이런 이종 소재 안에서도 접착이 가능한, 또 접착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접착제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성능의 기능성, 염료, 안료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유리가 빛을 보이면 색깔이 변하고 또는 안경이 색깔을 변하고 하는 것들이 이런 유리 안에 이런 특수한 기능성 염 안료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이런 색변이 안료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파장대의 에너지들을 통과시킬 수 없는 그런 선택적 흡수 안료들, 이런 것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기능성 고분자 연구실에서는 역시 태양전지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유기 공액 재료들, 우리가 이걸 conjugated materials라고 하는데 이런 유기 공액 재료들을 이용해서
태양전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전지를 만드는 이런 유기재료들은 굉장히 다양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연구실에서는 이런 그러니까 단일결합, 이중결합 또는 이중결합, 삼중결합들이 번갈아 가면서 포함되어 있는 그런 화학 구조들, 그 컨주게이티드 구조죠. 이런 구조물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태양전지들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탄소를 베이스로 하는 이 나노 재료를 통해서 에너지를 전환하고 에너지를 보관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카본 나노튜브라고 하는 재료인데요. 이 카본 나노튜브는 탄소들이 나노 사이즈의 모양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튜브 형태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재료들입니다. 이 카본 나노튜브를 이용해서 일종의 일렉트로 캐탈리스트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연료전지의 양극 재료로 지금 사용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료전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수소자동차, 넥소라고 하는 자동차 있죠. 그 자동차가 이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근데 이 연료전지에는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환원 반응을 하고 있는 양극, 우리가 캐소드라고 하는데 그 캐소드의 재질을 현재는 백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자동차가 비싼 이유가 이 캐소드가 백금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굉장히 비싼 거죠. 그래서 이 백금을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나노 소재 중에서 이 카본 나노튜브가 어떤 매력 있는 소재, 또 그래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연구실에서는 이 CNT를 이런 연료전지의 양극 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광촉매로 이용하기 위한 그래핀 소재를 합성하고 이것을 표면 개지를 통해서 좀 더 활성이 높은 포토 캐탈리스트, 광촉매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응용 소재 연구실에서는 주로 이 올게닉 폴리머 케미스트리, 즉 유기 고분자 화학 분야하고 나노 머티리얼 케미스트리, 나노 재료 화학, 그리고 서페이스 케미스트리, 그러니까 표면 화학, 이 크게는 세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올게닉 폴리머 케미스트리에서는 우리가 이제 폴리머를 합성하는데 여러 가지의 반응기들을 달고 이것을 합성하는 기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이펑셔널 스트럭처를 만들고 이러한 구조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크로스 링커블한 스트럭처를 우리가 디자인해서 이런 새로운 폴리머, 새로운 고분자, 새로운 유기물질들을 합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폴리머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요. 모노머 단계에서 우리가 이런 펑셔널기들을 도입을 하고 이런 도입된 모노머들을 중합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플라스틱 재료, 우리가 원하는 고분자 재료를 합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성된 고분자 안에다가 우리가 이런 3D 또는 2D 또는 1D의 금속 또는 무기 재료로 이루어져 있는 다양한 형태의 나노 소재를 합성을 해서 이런 고분자 소재와 융합해서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특수한 성능 또는 특수한 물성을 우리가 얻게 되는 재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이브리드 머티리얼스, 하이브리드 재료라고 부릅니다. 이 서페이스 케미스트리는 우리가 만든 소재의 표면에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다뤄주는 케미스트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에다가 친수성기를 달아줄 수도 있고 소수성기를 달아줄 수도 있고 표면의 기공 사이즈도 우리가 이 표면에 붙이는 이런 화학 재료들의 길이라든지 부피에 따라서 표면의 기공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표면의 어떤 성질들과 형태, 그러니까 모폴로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서페이스 케미스트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머티리얼을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은 에너지 환경 분야의 연구에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필터 또는 멤브레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서페이스 케미스트리나 이런 나노 머티리얼 케미스트리를 통해서 표면에
원하는 크기의 기공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기공을 통해서 원하는 재료들은, 원하는 물질은 반대쪽으로 투과를 하고, 그렇지 않은 물질들은 우리가 남겨놓는 일종의 분리를 할 수 있는 분리막 기술을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리막 기술들은 현재 우리가 사용을 하는 정수기에도 현재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분야들은 이런 의약품에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용도, 또는 화장품이나 화학산업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물질들을 제거하고 순수한 순도가 높은 재료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분리막 기술의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연료전지라든지 리튬 아이온 배터리 같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배터리 안에는 양극과 음극이 있습니다. 그 양극과 음극을 나눠주는 우리가 세퍼레이터라고 하는 분리막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기술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지 산업에 있어서의 세퍼레이터 분리막을 연구하는 분야도 이 하이브리드 머티리얼이 응용 분야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이 연구실에서 이러한 분리 기술이라든지 에너지 생산 그리고 저장 기술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팅 및 접착 시스템 연구실에서는 이런 친환경 방호 코팅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음과 같이 어떤 서피스에 이런 이물질들이 달라붙는 것을 우리가 파울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붙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방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서페이스에 이런 물질들이 붙게 될 때는 이 물질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 표면에 붙게 됩니다. 그것이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인지 아니면은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인지 이 서페이스의 특징에 따라서 붙는 어떤 종류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연구는 그 선박의 그 바깥면이 바닷물 속에 이렇게 잠기게 되면 해양 생물들이 그 표면에 붙게 됩니다. 이게 붙은 상태에서 배가 운항되면 연비가 나빠지고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이런 표면에 이런 미생물들이 붙지 않도록, 또는 따개비라든지 홍합 같은 것이 붙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 이런 방호 필름을 개발해서 우리가 이 방호 성능이 잘 실현해야 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기술까지 이런 친환경 방호 코팅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형 접착 시스템 연구는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인덕션 히터, 그러니까 집안 요즘 식당이나 아니면 집에서도 이런 인덕션 히터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이 유도 가열에 의해서 발열이 되는, 열이 발생하는 자석 나노 입자를 이 접착제 내부에 첨가를 시켜서 외부에서 자장을 걸어줬을 때 접착제 내부에서 열이 발생해서 딱딱하게 이제 큐어링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보시면은 외부에서 열을 가해주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이 자석 입자가 들어있는 부분이 빨갛게 가열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산업계에서는 자동화 기술로도 이용을 할 수 있고요. 또는 오른쪽에 그려있는 그림처럼 우리가 자석 물질로 표면에 패터닝을 했을 때 이 패터닝 되어 있는 국부적인 부분만 우리가 가열을 할 수 있는 그런 응용 기술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착 메커니즘하고 최적 접착 공정에 대한 연구를 이 인덕션 히팅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분리막 소재 설계 및 합성 기술에서는 주로 우리가 투과 증발 분리 공정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실험실에 참여를 해서 이 투과 증발 분리 공정에 대한 실습과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실험을 하면서 매우 흥미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분리 공정에는 주로 하이드로필릭하고 또는 올게노필릭한, 즉 물을 좋아하기도 하고 유기 물질을 좋아하는 그런 성질을 갖는 분리막을 제조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우리가 제거하고 분리해내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소산이라든지 물에서 물을 제거하고 또는 알코올하고 물에서 물을 제거해서 높은 퓨리티, 높은 순도를 갖는 소산이나 알코올들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연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연구 내용은 자동차 내부 소음 저감을 위한 플라스틱 소재의 개발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겠지만은 예전에는 우리가 가솔린 엔진이라든지 디젤 엔진을 쓸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엔진 소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실내에서 나는 소리가 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전기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이제 개발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거를 이용하게 됐는데요. 실내에서 이제 나는 소리들을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자동차 내부에 있는 플라스틱 재료 또는 고분자 재료 또는 가죽 재료들이 서로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소리들, 소음을 어떻게 하면 제어를 할 수 있는지, 플라스틱 소재가 어떤 소재일 때 이런 소리가 많이 나고 어떤 소재일 때 소리가 나지 않는지에 대한 메커니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접착력이 아니고요. 아주 약한 그 플라스틱 간의 접착력. 여러분들도 배우셨던 반데르발스 힘이라든지 정전기적 인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소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는 이런 화학결합과 같은 몰레큘러 번딩들도 역시 붙었다가 떨어질 때 이런 소리들이 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분자 소재 또는 플라스틱 소재 간의 소리가 일어나는 원인과 메커니즘을 규명을 하고 그런 소재들을 갖고 다음과 같이 소리가 나는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소리가 나지 않는 플라스틱 소재, 자동차용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연구 내용 또는 연구 분야 말고도 다른 연구들을 저희과 교수님과 대학원생들 그리고 학부생들도 이 연구에 참여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생들까지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연구 말고도 실제로 관심 있고 또 해보고 싶은 연구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과에 들어와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간단하게 학과 소개 그리고 교육 과정, 진로 그리고 연구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본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다면은 우리가 나중에 저희 학과에서 같이 만나서 또 이야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